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에 또 영상을 올려보는데요. 요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어깨에 견쇄관절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견쇄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견쇄관절 질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그 정보를 짧은 시간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쇄관절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어깨를 보면 이게 쇄골이고요. 이게 날개뼈입니다. 위에서 딱 보면 이 쇄골하고 어깨하고 사이에 있는 관절, 요 관절을 견쇄관절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날개뼈가 이 몸체, 이 전체 바디에 붙게끔 하는 인대가 있는데요. 그 인대가 요 인대하고 요 밑에 보시면 요거 요 두 개 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다 끊어지게 되면은 뼈가 이탈이 돼요. 그래서 이 날개뼈도 지멋대로 움직이고 쇄골도 지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쇄관절 질환은 인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을 견쇄관절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 보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염자는 뭐고 파열은 뭔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염자는 여기 일형입니다. 일형. 그래서 약간 늘어져요. 마치 발목 삐는 거 있죠. 발목 삘 때 왜 퉁퉁 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대가 약간 늘어지는 거를 염좌라고 합니다. 요거고요. 이런 식으로 파열이 좀 일어나죠. 이건 이미지상으로 나타난 건데 이런 파열이 나타나는 걸 부분 파열이라고 하고 요건 이제 완전 파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더 파열이 되고 파열 이 파열 완전히 분리된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날개뼈 말고 여기 쇄골뼈를 한번 보세요. 쇄골이 여기는 염자가 됐을 때는 제 위치에 있고요. 부분 파열이 돼도 마찬가지로 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대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뚝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 뼈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탈된 게 사진상으로 보이게 되죠. 여기는 더 이탈되는 겁니다. 더 이탈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더 이탈된 거죠. 아주 완전히 이탈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쇄골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 뼈는 여기 있는데 얘는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따로 노는 그런 상태를 육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엑스레이 상으로 이 3형부터 6형까지는 엑스레이 상으로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형하고 2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되는데요. 팔을 앞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팔을 잡아당겨 보는 거예요. 잡아당겼을 때 이 부분 어깨 앞쪽이죠. 이 어깨 앞쪽으로 이런 부분이 찝히는 듯한 통증이 있어요. 앞쪽 부분입니다. 앞쪽 부분이 찝히는 통증이 있으면 견쇄관절에 약간 염자나 부분 파열이 생겼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모두 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요. 들면 어깨 여기가 뿔뚝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따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런 모양이 되시는 분도 견쇄관절에 염자 혹은 부분 파열이 일어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염자나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팔을 반대쪽으로 옮겨서 잡아 당겨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깨 앞쪽 부분이 찝히는 통증이 있으면 나 견쇄관절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판단하시고 병원을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파열 부분은 뭐 사진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열 정도에 따라서 정형외과 전문의죠. 수술 전문의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치료에 대해서 좀 볼까요? 수술적 방법을 좀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구멍을 내요. 여기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실을 넣어서 이 손상된 파열된 인대를 각자 이렇게 봉합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수술 전후에 대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날개뼈하고 여기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뿍 하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간이 없죠. 이게 수술 후 봉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진 모양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붕 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공간이 좀 좁아져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견쇄관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열이죠. 그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수술하고 그 다음에 재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비수술적 방법은 주사요법, 물리치료, 보존요법이 있는데, 아까 여기 그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요, 비수술적 방법은 1형, 2형, 한 3형 정도까지는 해볼만 해요. 그리고 4형처럼 이게 분리가 너무 좀 심하게 된 그런 경우, 4, 5, 6형이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 2, 3형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 치료를 해서 보존까지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주사요법이 있고 물리치료가 있고 보존요법이 있는데, 주사요법 이 세 가지 모두 다요, 여러분 그 적용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의사가 됐건 물리치료사가 됐건 그 선생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술적 방법을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병원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병원인지 나쁜 병원인지 사실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주사를 맞건 물리치료를 받건 보존치료를 하시건 간에 무조건 일주일 단위로 비교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는 거죠. 지난주 오늘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 아프긴 하지만 그래, 통증이 좀 많이 좀 사라졌네, 지난주보다 좀 낫네 라고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병원은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병원이고 괜찮은 병원이에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여전히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뭐 어깨가 굳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병원을 얼른 갈아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병원을 잘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리치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신경치료라는 치료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치료를 좀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운동치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럼 오히려 더 아프거나 아니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으로 통증을 잘 잡은 상태에서 운동치료를 하라고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전기신경치료는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통증이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아파요, 불편해요, 그 불편한 거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치료법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견쇄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으시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제가 라이브로 진행한 경우인데 잘 보십시오. 외전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뿔뚝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시면서 견쇄관절의 염좌, 그러니까 이 타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파열이 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요, 이분이 올리지를 못해요, 팔을.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질 않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요. 치료를 합니다. 이 전기신경 치료 방법이에요. 치료를 쭉 하고 나서 중간 점검을 하는데 한번 보실게요. 중간 점검할 때 아까는 이게 잘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쑥 하고 잘 올라가요. 더 쑥 올라가죠. 통증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못 움직이게 되잖아요. 계속 이 상태로 지내시게 되면은 관절이 이 상태에서 굳어버린단 말입니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운동치료를 해야지 되는데 또 운동치료가 또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운동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도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통증을 조절한 상태에서 운동치료를 하게 되면 관절이 굳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크게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된 것만 잠깐 보고
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한번 움직여 보세요. 기분이 어떠신가 한번 보고. 좋네요. 좋습니까?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고 그렇게 물리치료를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사도 받으시고, 이 보존요법은 뭐냐면 팔걸이 하시는 건데, 뭐 이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은 1형, 2형, 2타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좀 아물거든요. 이 부분도 염자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고, 그 기간이 보통 12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 비수술요법을 잘 받으시는 거예요. 잘 받고 1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건강하게 다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3형부터는 여러분들 수술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엮기하다가 제일 많이 다쳐요. 그래서 너무 오버웨이트 하지 마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란 뜻입니다. 운동도 건강하게 하십시오. 너무 무리하시면 이런 견쇄관절의 문제가 오는 그런 화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